매달 100만 원씩 따박따박 통장에 돈이 꽂히는 삶. 많은 분들이 SCHD를 모으며 이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꿈이 사실은 세금보다 무서운 건강보험료 폭탄의 신호탄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작년에 이미 한번 금이 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2023년 SCHD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배당금이 삭감되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사이 나스닥, QQQ는 46% 폭등하며 SCHD 투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음 편한 투자 라 믿었지만 마음이 전혀 편치 않은 현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월 배당 100만 원 이라는 단순 목표가 위험한 허상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고 진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세 가지 현실적인 실행 로드맵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허상은 바로 영원한 배당 성장이라는 믿음의 배신입니다. 한 투자 전문 블로그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SCHD의 배당금은 주당 0.664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6%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1년 상장 이후 최초의 2분기 배당 삭감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우상향 그래프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죠. 여기에 아주 평범한 50대 김 부장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2년 전부터 유행처럼 번진 월급 날마다 SCHD 매수를 성실하게 실천해 온 분입니다. 매달 적립되는 주식수를 보며 든든한 노후를 그렸죠. 마음 편한 투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작년 배당 삭감 소식과 함께 등산 동호회 친구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친구의 QQQ 계좌는 새빨간 불기둥과 함께 수익률 46%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 부장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내 선택이 틀렸나? 이럴 거면 차라리.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심리적 압박, 이른바 포모를 견디지 못하고 원칙을 깨고 맙니다. 상승장 막바지에 SCHD 일부를 손절매하고 QQQ로 갈아타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두 번째 허상은 더 현실적이고 치명적입니다. 바로 20년 장기 투자라는 계획의 붕괴 가능성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대한민국 50대 가구 자산의 약 80%는 여전히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장기 투자를 꿋꿋하게 지탱해줄 현금 흐름 자체가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한 투자자의 경험담은 이 위험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20년 배당 성장 계획을 세우고 SCHD를 모으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반년 넘게 일을 쉬게 되면서 모든 투자 계획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자녀의 결혼 자금,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수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SCHD 투자의 허상과 위험을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허상을 넘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만 진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목표부터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세전 배당금이 아니라 세후 현금 흐름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김 부장님의 입사 동기인 박 선생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SCHD가 아닌 VO, 즉 S&P 500 ETF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를 ISA와 연금저축펀드 같은 절세 계좌를 통해서만 진행했죠.
작년 상승장에서 그녀의 자산도 크게 불어났지만 박 선생님은 심리적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핵심 성공 요인은 바로 최악의 복병, 건강보험료 폭탄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십 많게는 수백만 원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배당 100만 원, 연 1200만 원을 넘어 2천만 원을 받는 순간 세금보다 더 무서운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박 선생님의 해결책은 바로 연금계좌였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간단한 규칙 하나가 그녀의 노후를 완벽한 함정에서 구해낸 겁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세후 현금 흐름 시스템 구축 로드맵을 3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처럼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SCHD는 맛있는 반찬, 일뿐 든든한 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60%에서 70%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추정하는 VO, S&P 500 ETF로 밥처럼 든든한 중심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30%에서 40%를 SCHD와 같은 배당주로 반찬처럼 곁들여 현금 흐름을 보강하는 전략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VO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1.15% 수준입니다. 이는 SCHD에만 의존할 때 놓칠 수 있는 시장의 강력한 성장 에너지를 내 자산에 그대로 흡수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절세 계좌를 120% 활용해야 합니다. 순서는 ISA 그리고 연금저축순입니다. 1단계로 ISA 계좌부터 한도까지 꽉 채우십시오. 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순수익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이고 그걸 초과하는 금액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그리고 2단계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을 몇 푼 아끼는 기술이 아닙니다. 건보료 폭탄이라는 가장 큰 지뢰를 피해가는 핵심 전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출구 전략을 지금부터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자금을 인출할 때 일반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은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분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연금계좌에서 더 인출하여 채우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에서 55세 이후 돈을 뺄 때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아닌 3.3%에서 5.5%이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세금과 건보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월배당 100만 원이라는 단순 목표가 아닌 세후 총 자산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CHD는 분명 좋은 ETF입니다. 하지만 절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SCHD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허상일 수 있지만 이렇게 공부하고 올바른 시스템을 쌓아가는 여러분의 노력은 절대 허상이 아닙니다. 그 벽은 여러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증권사 앱을 열어 ISA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5분만 투자해서 바로 개설부터 해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여정도 이 작은 첫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노후 목표는 월 얼마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